자, 이제 66번을 보시면요. 업무정지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봐라. 1번 같은 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잘 보이시나요? 업무정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광역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 광역시장은 시도지사잖아요. 응?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얘네들은 등록관청 될 수가 없다. 광역시장, 특별시장은 등록관청 될 수가 없어요. 구가 있잖아요. 구청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광역시장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 업무정지 가중할 때 한도가 9월이에요. 6월 최장 길어봤자 6월. 정지는 6월이다. 3번 업무정지가 세 번째니까 절등치지 업무정지가 아니다. 4번 업무정지는 3년 경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폐업이 안 보이면 3년 2년이 아니라 업무정지 폐업 보이면 1년. 지금 폐업이 안 보이잖아요.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3년이지. 5번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대요.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는 업무정지예요. 우리가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거 아니면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는 최장 6월인데 4월 업무정지 받았다. 뭐 가능하잖아요. 6월 넘지 않았으니까 맞는 거. 이게 업무정지 사유라는 게 잘 나와요.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거 업무정지, 고장중지 그렇게 하거든요. 고용인 결격 사유 있는 거 인장등록, 그리고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은 거, 그리고 업무 지역 위반, 중개인이 업무 지역 위반한 거 그런 거. 나머지는 괜찮은데 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다. 고장 중지에서 중이다. 업무정지는 최장 6개월이다.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등록관청 될 수 없다. 얘들은 그것도 주의하시고. 다음 67번 업무정지 할 수 없는 거네. 답은 2번이었죠. 왜? 얘는 가운데가 1회 그리고 과태료니까 마지막 거 그대로 과태료라고요. 가운데가 1회에 있는 건 가중적 행정처분이 아니다. 마지막 거 그대로 가라. 업무정지가 세 번째면 절등치. 절등치가 아니면 가운데 보는데 가운데가 2회 업무정지, 3회 임등치, 가운데가 1회다. 그러면 마지막 거 그대로. 지금 과태료니까 과태료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4번은 최근 1년 이내 겸업금지. 이게 임등치라고요. 임등치를 1회 위반했다. 그럼 업무정지라고요. 임등치 두 번째다. 절등치. 그렇게 되는 거고. 68번 자격정지 옳은 거. 자, 자격정지 6월짜리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위반 정도가 심하다. 얘네들은 6월. 다른 건 3월이고. 기억, 이중소속이에요. 딴 데 취업한 거잖아요. 이중소속. 6월. 니은, 확인 설명 의무 위반. 3월. 왜? 6월짜리 아니니까 3월. 6월짜리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디귿, 보수, 중개보수 왕창 받았대. 금지행위네. 6월. 초과보수 금지행위. 리을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거짓 기재했대요. 6월.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6월. 같은 말이라고요.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6월. 3월. X. 등고.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6월이지. 3월. X. 6월짜리 세 가지를 기억하고 얘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잘 나오니까.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세 가지는 6월. 그거 아니면 3월.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69번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그리고 거래계약서 똑같아요. 그리고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을 하지 않았대요. 자격정지가 아니다. 기업공인중개사는 서 하면 정지니까 문제가 안 돼요. 이거 두 번째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여기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대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해 중개한 경우에 이거 안 했다. 그러면 그때는 자격 정지다. 그러니까
작성교부 보존인지 서명 및 날인인지를 구분을 하시란 얘기예요. 작성교부 보존은 제재를 안 받고 의무가 없어요.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고. 누구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 기업공인중개사는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서함은 그냥 정지거든요. 기업공인중개사는. 근데 소속공인중개사는 작성교부 보존은 제재 안 받고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받고. 그래서 69번에 업무정지인 동시에 자격정지인 거.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업무정지는 돼요. 왜냐면 2, 3, 4, 5 보세요. 거래계약서, 확인서명 서니까 다 정지일 거 아니에요. 정지, 업무정지. 1번은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2회 이상 그러면 2회라 그랬죠? 2회 업무정지고 다시 과태료니까 절등치가 아니죠. 그럼 가운데 봐야지. 가운데가 몇 회? 가운데가 2회니까 업무정지잖아요. 이거. 가운데가 3회면 임등치. 가운데가 지금 2회인 거라고. 2회 이상이면 그냥 2회인 거라고요. 3회 이상 그래야 3회인 거고. 법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업무정지인데, 그러면 자격정지 되는 거 찾아보면은 지금 가중적 행정처분이 자격정지는 없거든요. 1번은. 그러니까 2번 보세요. 보존이니까 자격정지 아니죠. 3번은요. 작성교부니까 아니죠. 4번은 서명 및 날이니까 자격정지일 거니 답은 4번. 5번은 또 교부니까 아니잖아요. 작성, 교부, 보존은 제재 안 받고 서명 및 날이는 자격정지 받고 작년, 재작년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한다. 기업공인중개사는 어떤 경우든 다 업무정지라고요. 서정지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됐고. 그 다음 70번 3학년 3반 처해지는 거, 옳게 짝지는 거 3학년 3반짜리. 기억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등록증 양도되라고 했는데 디귿디귿하는 거. 이것도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죠. 다른 사람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대요. 쭉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뭐랑 같은 거냐면 등록증 양도대여랑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양도대여니까 1학년 일반인 거예요. 얘는 양도대여. 그래서 등록증 양도대여 이렇게 잘 안 나온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오지. 다른 사람에게 디귿디귿 등록증 양도대여. 다른 사람 나오면 등록증 양도대여 디귿디귿 같은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와 있는 이 기억을 등록증 양도대여로 바꿔놔야 한다고요. 등록증 양도대여니까 양손 양팔 두 개 1학년 일반이죠. 얘는 1학년 일반. 니은은 이중등록 이중소속이니까 1학년 일반. 디귿은 투기조장행위니까 3학년 3반이죠. 딱지 쌍방 투기는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3학년 3반. 리을은 무등록 중개업이니까 3학년 3반이죠. 미음은 양도대여니까 1학년 일반이죠. 양손 양팔 두 개. 그래서 기억과 미음은 같은 거다. 그냥 다른 사람 나오면 등록증 양도대여 디귿디귿. 다른 사람 나오면 등록증 양도대여 디귿디귿.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 풀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고 디귿디귿. 그 다음 71번 또 적어놔야겠네. 반가 네. 반가 적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반가 터물도서 반가 빨리 적지 말고 반가 했고, 중간에 풀어놓은 게 있으면 반갑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반가워. 73번 1학년 일반 아닌 거 너무 쉬워. 2만 들어가면 1학년 일반. 1번 자격증을 대여했대요. 양도대여 아니에요. 양도대여 1학년 일반. 양도대여. 양도가 빠져있다고 해서 안 돼요. 2번은 양도니까 1학년 일반. 양손 양팔. 3번 이중등록 1학년 일반. 4번 쌍방대리 직접거래는 3학년 3반짜리 금지행위. 딱지 쌍방투기 3학년 3반짜리. 답은 4번이고 5번은 이동이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얘는 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동, 이용, 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 이거 이가 안 보인다 그러면 섭섭해. 이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 동이, 용이, 임시중개시설물. 이런 일반. 잘 보이고. 답은 4번. 쉽다.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을 텐데. 작년에 나왔네요. 아깝다. 올해 나왔어야 돼. 이런 것들은.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필수로 알고 있어야 돼요. 100만 원 이하도 우리가 개명신고증 반납하는 거죠. 개명신고증 반납. 과과 이름 바꾸는 신고하고 개명신고 그죠? 그리고 옛날 민증을 반납해라. 취소 후 증 반납하는 거 7일 이내. 그리고 아까 과과 두 가지였는데 표시 광고니까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니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게시하지 않은 거, 사무소 명칭 사용 의무 위반,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하지 않은 거, 취소 후 증 반납하지 않은 거,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거, 개명신고증 반납. 그러니까 1번은 신고죠. 사무소 이전 신고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번은 게시하지 않은 거, 개자, 개명신고, 개. 3번은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이죠. 몰랐어도 우리가 이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이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4번은 사무소 명칭이니까 명자 동그라미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거 사용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법인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법인도. 누구는 안 된다? 중개인은 안 된다.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이 안 된다. 중개인은. 5번 5개 광고물에 성명 거짓 표기하거나 명자, 개명 두 가지예요. 사무소 명칭 아니면 성명 표기 위반한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답은 3번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그림 한번 또 빨리 그려보세요. 연수교육. 또 똑같이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놓기 뻔하겠지만 연수교육은 500만 원인데 에이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 이건 연 수교육은 12, 16 교육 시간이었죠. 그렇죠? 연 수교육은 12, 16 교육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고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거 있잖아요. 교육 받지 않으면 이렇게 하면 50인데 이렇게 해서 500이다. 무슨 교육이다? 연수교육이다. 연수교육.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무슨 교육? 연수교육만 제재가 있다.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그리고 기억이 날랑말랑은 하잖아. 그릴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기억은 나지 않나요? 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교육 받지 않으면. 답은 그래서 3번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에요. 자 이제 요것도 나올 것 같아요. 나왔었죠.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인데 이 과태료 누가 부과해요? 작년 나왔었는데 과태료 누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왜? 시도지사가 실시하거든요. 연수교육. 그래서 시도지사가 부과한다.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요.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또 두 번째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 100만 원 이하. 그것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부과징수하는 거. 과태료. 첫 번째 이거.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두 번째 자격 취소 후 자격증 반납이에요. 등록 취소 후 등록증 반납이 아니라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거. 얘는 500만 원, 얘는 100만 원인데 이거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시도지사가. 이거 빼고는 다 그냥 등록관청에다 하면 된다고요. 어차피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 걔네들은 국장이 부과징수하거든요. 그거 빼고 이제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는 건 연수교육,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이거 아니면 전부 다 누가? 등록관청이 한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위반했대요. 기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 안 했대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가 하죠? 등록관청이 한다고. 왜? 이거 아니잖아 이거.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아니면 그냥 등록관청 하면 된다고. 예. 그렇게 보시고 됐고 과태료는 다 중요하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가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됐고 75번에서 신고 대상은 또 정리해 주셔야 돼요. 신고 대상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작년 대비해서 많이 바뀌어서 신고 대상 먼저 토지 건축물 부동산 매매 계약은 안 바뀌었어요. 그거는 원래부터 토지 건축물 부동산 매매 계약은 신고 대상이가 안 바뀌었고 이제 뭐가 신고 대상으로 들어왔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부동산
공급계약이 신고하는 거다. 공급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분양계약이다. 매매계약 1번 타자인 이 분양계약도 신고해라 이거 이제. 신고해야 돼. 매매 1번 타자 처음 파는 것도. 근데 모든 분양계약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7가지 법에 따른 분양을 신고하는 거다. 그래서 이 7가지 법을 외우고 있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무려 7가지나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기억하죠? 주택, 상가 오피스텔, 토지 나눠서 기억하면 할만하다. 주택을 분양하는 거 주택법이에요.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일반 분양을 한다고요. 2가지. 그럼 상가나 오피스텔 분양하는 것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에요. 나머지는 다 토지를 분양하는 거. 그래서 토지를 분양하는 법 4가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토지 분양하는 거, 토지 분양 관련법 4가지가 택도 없고 이거 택도 없고 택도 없고 택도 없고 택도 없고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법 제목 외울 필요 없어요. 보면 기억나면 돼요. 택도 없고 택도 없고 택도 없고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저도 간신히 외웠어. 힘들어. 여러분 외울 필요 없다고. 보고 기억나면 되니까. 총 7가지. 그러니까 주택을 분양하는 거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가 오피스를 분양하는 거 건축물 분양하는 법률. 나머지는 다 토지 분양하는 거 택도 없고 택도 없고. 그래서 총 7가지 법. 그리고 이렇게 7가지 법에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러면 분양계약 체결한 이유를 뭐라고 부르죠? 분양권이라고 부른다고요. 분양권은 별거 아니라 요거 분양계약 체결한 이후가 분양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각각의 법에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했으니까 그 다음이 다 분양권이니까 분양권도 이제 7가지. 분양권 매매계약 작년까지는 1가지였는데 7가지 들었고, 그리고 원래부터 있던 거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조합원 입주권, 매매계약도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입주권은요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양권 7가지, 입주권 이렇게 이제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부터 신고했던 거 뭐다? 부동산 매매계약,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중요한 거 토지 매매계약은 예외 없다. 토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토지 매매계약은 100% 부동산 거래 신고다. 토지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해야 한다. 농지증 발급받아도 해야 한다. 외국인도 해야 한다. 토지 매매계약은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그건 원래부터 중요했어요. 지금도 그건 바뀌지 않았어. 토지 매매계약은 무조건 부동산 거래 신고. 이제 새롭게 추가된 게 있는 거지. 1번, 2번. 처음 분양하는 것도 신고해라. 7가지 법.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한 이유가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하고, 입주권 매매계약도 신고하고,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도 그렇게. 그러면 75번에 1번 증여는 신고하는 거 아니죠? 증여, 교환 이런 거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왜? 매매만 신고하래요. 분양계약도 매매계약 1번 타자잖아요. 매매만 신고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가 매수인을 말한다. 매매만 신고하니까. 다른 건 신고하지 않는다고요. 1번 X.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만 신고하는 거죠. 따로따로. 중개거래일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만,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하고. 또 새로운 거 직거래예요. 직거래인데 일방이 국가다. 누가 신고하죠? 국가가 신고해라. 국민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일 때는 국민들이 공동신고하고, 일방이 국가가 있으면 무조건 국가가 신고해야 한다. 그렇게요. 그것도 바뀐 거니까 충분히 나오죠. 일방이 국가가 있어도 국민이 신고해야 한다. X. 국가가 있으면 국가가 신고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3번 틀리시면 안 되겠죠? 농지증 발급받았대요. 농지 매매계약인데 부동산으로 신고 한 걸로 봐요? 해야지. 따로 해야지. 왜? 농지도 토지인데 무조건 토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도 하는 거니까. 그 다음 4번은 검증체계는 국장이 만들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우리가 신고관청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검증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시장군수구청장. 검증체계 만든 사람은 국장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국장이 체계를 만들고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이 검증을 하는 거고, 얘는 검증하는 거지 책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답은 5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이 의제가 돼요. 거민 신청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거민이 의제가 돼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의제. 그것도 보시고. 그리고 신고 절차만 간략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고 절차, 이제 중개거래, 직거래 두 가지. 있고. 자, 중개거래일 때 누가 신고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거래일 때.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공동 신고하고. 물론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신고하고. 중개거래일 때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인가요? 이제 한 가지 또 늘었죠. 세 가지. 방문 신고, 찾아가서 하는 거. 전자문서 신고 있고. 한 가지 또 뭐다? 새로 생긴 거? 전자계약.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통해서 전자계약을 한대요. 계약 자체를 전자계약한 거예요. 전자계약하면 신고서 낸 걸로 본다. 신고 의제가 돼요. 이제 새로운 게 또 추가됐다고.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데? 방문신고는 종이로 된 계약서를 쓰고 종이로 된 계약 그 신고서를 갖다 내는 거예요. 방문신고예요. 전자문서 신고는 계약서는 종이로 된 거예요. 신고는 인터넷으로 한대요. 전자계약은요, 계약 자체를 전자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자체를. 그러면 따로 신고서 안 내도 된대요. 계약 자체를 전자계약했으면 그때 신고서 낸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거죠. 전자문서 신고랑 다른 거예요. 전자계약은. 전자문서 신고는 계약은 계약서는 종이로 된 계약서를 쓴 거예요. 신고만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전자계약은 계약을 처음부터 그냥 전자계약을 한 거라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렇게 추가된 거예요. 또 이제 중요한 건 그래도 방문신고예요. 방문신고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고, 어떻게 신고하냐면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한 장 내면 신고 끝. 이 신고서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불필요하다. 날인은 필요 없다. 이건 이제 이게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랬고 해지 신고할 때는 필요했는데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이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그대로 그냥 통과가 될 거예요. 이제 거래 당사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뭐 할 때는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 없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 할 때. 얼마나 번잡스러워요. 그거 다 받아와라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지. 기업공인중개사가 할 때는 그냥 자기가 단독으로 하면 돼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없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든 해지 신고하든 마찬가지다. 이제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대행한대요. 대행은 신고서 대신 내주는 거. 누가?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은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뭐 필요 없다? 위임장 필요 없다. 대신 그냥 이 신고서 내주기만 하면 되고 끝. 직거래일 때 공동신고해라. 국민들이라면, 거래 당사자 국민들이라면, 일방이 국가면 국가가 단독으로 신고하니까, 예. 거래 당사자 공동신고는 국민들일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방이 제출을 해야 한다 그랬다가 그게 삭제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신고서 내면 된대요. 둘이 내건 혼자 내건 갖다 내래요. 그냥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 끝이에요. 그냥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제출은 내면 돼요. 그냥 신고서만. 작년까지는 안 그랬다고. 작년까지는 혼자 갔어야 됐다고. 혼자 무조건. 둘이 같이 가면 한 명 밖에 서 있어야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일방 제출이니까. 지금은 그냥 공동 제출이건 일방 제출이건 그냥 내기만 해. 그렇게 제출이에요. 그냥. 물론 공동 제출을 하이한다 그러면 안 되죠. X. 그거는 일방 제출을 하이한다 그것도 안 되고, 제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만 돼 있으면 된다. 그거예요. 그럼 거부했대요. 이걸 거부했다는 건 뭐를 거부한 거냐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게 신고를 거부한 거죠. 공동신고가 이게 공동신고니까. 그러면 신고서에 단독으로 해야 돼요. 거부 안 한 사람이. 그래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 내고. 이건 안 바뀌었어요. 3장 내는 거. 거래계약서 사본 내는 거. 거부했을 때는 단독으로 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사본도 내고, 이렇게.
3장 내라. 거부했을 때는. 거부 안 하면 신고서만 내면 되고, 거부하면 신고서 내야 되고, 사유서 내야 되고, 거래계약서 4번도 내야 되고, 3장 내야 되고. 그 다음 대행. 거래 당사자를 대행해서 대행한대요. 누가? 거래 당사자 위임받은 자가 이렇게 되었다고. 거래 당사자 법조문에 신고 의무자 X, 거래 당사자 위임. 이것도 법이 바뀌었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몇 명이다? 2명이다. 2명. 매도인 매수인 2명이라고요. 쌍방 위임 받아야 된다고. 이제 거래 당사자 위임이니까. 그러면 거부했대요. 대행시킬 수 있어요? 안 된다고. 작년에 됐다고요. 이제 안 돼요. 이제 거부하면 간단해졌다. 작년에는 거부했을 때 되는 거 안 되는 거 복잡했는데 올해는 거부했다. 한 명이 뭐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부하면 전자문서도 안 되고 대행도 안 되고 이거 전자계약 저것도 안 된다고. 거부하면 인정되는 거 뭐 아무것도 없다. 간단하게 뭐 거부했다. 뭐 인정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거부하면 이렇게만 하래요. 거부하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고 그 다음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번 내고 거부하면 그렇게만 하래요. 다른 거 안 되고 전자문서 안 되고 대행 안 되고 전자계약도 안 되고 뭐 다 안 되고. 그리고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니까 위임장이 필요해요. 다만 위임한 사람이 개인이면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 2명 거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법인이면 신분증명서가 없으니까 법인 인감증명서랑 위임장이 필요하다. 자, 이 위임장 언제 필요하다? 직거래일 때, 거래 당사자를 대행할 때, 직거래일 때 필요하다. 위임장은 아까 중개거래일 때는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신고서를 내려간 사람은 누구나 다 신분증명서를 보여줘라. 신분증명서를 보여주는 거. 방문 신고할 때. 전자문서 신고는 전자인증 방법이고. 자, 전자문서 신고 인정 안 되는 거 2가지예요. 첫 번째, 대행할 때 인정이 안 돼. 누구를 대행하든 대행하는데 전자문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된다 그랬어. 주차 대행은 말 그대로 자기가 발레 파킹을 직접 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인터넷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고를 대행해 줄게. 자기가 직접 대신 내줘야지 그걸 뭘 전자문서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행할 때는 전자문서가 안 되고 또 거부해도 인정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일방이 거부하고 있으면 이제 아무것도 인정되는 거 없다. 전자문서 안 되고 대행도 안 되고 그리고 전자계약 이것도 안 되고 거부하면 그냥 다 안 된다. 어떻게 알아?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서 내고 사유서 내고 거래계약서 4번도 내고 저렇게만 하래요. 거부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다 안 되니까. 거부 시에는. 됐고. 자, 책을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75번 76번이죠. 76번 부동산 거래계약 작성 방법도 가끔 나오죠. 이것도 76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래요. 다수. 그러면 공유예요. 지분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주소란에 지분을 표시해 주래요. 주소란 동그라미 별표고 성명란 X 주소란이에요. 주소란에다가 지분을 적게 돼 있어요. 특이해서. 그리고 2번 건축물 종류 건축법 시행에 따른 용도별 종류를 적을 것 같고 그렇죠? 당연히 3번 잘 나오죠. 면적은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을 적는 거예요.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이고 집합 건축물일 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합산 면적을 적는다. X 그런 거 아니에요. 전용 면적만.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바꿔서도 나오고 별짓다해. 그래서 지읒지읒 하고 싶어지잖아요.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 지읒지읒. 집합 건축물일 때는 전용 면적. 3번이 틀렸고 4번 둘 이상이 부동산일 때는 각각 금액을 적는 거고요. A 얼마 B 얼마 각각. 5번 기업공인중개사 관련 사항도 적어야죠. 기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얘가 신고 의무자니까 문제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개거래 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 자기 관련 사항도 적어 넣어야죠. 자기 인적사항과 등록 관련 사항을. 중개거래니까. 문제가 76번 문제가 기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라고 돼 있으니까. 5번은 직거래일 때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거래일 때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없잖아요. 중개거래일 때만. 근데 문제가 지금 중개거래했다고. 기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77번 부동산 거래 신고 설명 틀린 거. 1번 거래계약서를 기업공인중개사가 작성 교부했다. 중개거래네요.
누가 신고하죠? 기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는 거죠. 중개거래일 때는. 직거래일 때는 거래 당사자 따로따로 맞고. 2번 일방이 거부했다. 그럼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3번 기업공인중개사에게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구, 조장, 방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요구, 조장, 방조는 과태료 받는 거죠. 4번 신고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조사할 수 있죠. 신고 내용 조사. 조사하는 방법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해. 안 내면 3천만 원. 이 외의 자료 내 안 내면 500만 원. 그거. 자, 두 가지만 제재를 적어볼게요. 여기서. 먼저 신고 내용 조사가 나오면요. 신고 내용 조사 나오면 관련 자료를 봐야죠. 자료. 작년에 나왔지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예요. 돈을 줬다는 거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다. 자, 이거를 제출하지 않았대. 무려 3천만 원이 과태료가. 이거 이외의 자료다. 이외의 자료. 그러면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이. 그러니까 자료를 잘 봐야죠.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인지 외의 자료인지. 외의 자료는 계약서 같은 거죠. 매매계약서 그런 거. 계약서. 이건 돈 준 게 아니라 계약 체결진 거니까. 신고 내용 조사 나오면 자료를 잘 보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3천만 원. 이외의 자료 500만 원. 그리고 거짓 신고는요. 얘도 중요한데 요구, 조장, 방조다. 500만 원. 500만 원. 근데 본인이 거짓 신고를 했대요. 한자. 누구든지. 취득가액 100분의 5. 뭐 없어졌다? 취득세 3배가 없어졌다 이제. 작년에는 복잡했는데 이제 간단해졌어요. 이게 없어졌어요. 3배가. 무조건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 이거 없고 취득세 3배가. 그리고 거짓 신고는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감면으로 이어지니까. 감면. 당연히 기출문제는 없죠. 신설된 거니까. 감면.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많이 바뀌어서 감면. 감경, 면제. 감경 50% 까주는 거, 면제하지 않는 거. 자, 먼저 둘로 나눠야 돼요. 감면에서는 첫 번째 조사 전이다. 조사 후다. 이거 신고 내용을 조사한다고요. 신고관청이 조사하기 전인지 이미 조사가 시작된 후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조사 전이면요 면제예요. 아예 부과하지 않는 거냐. 면제. 후다 50% 감경. 50% 이내가 아니라 그냥 50%툭 까주는 거예요. 그냥 바로 감경. 그리고 요건 3가지. 첫 번째 뭐냐면 저 거짓 신고 관련이죠. 요구, 조장, 방조 아니면 거짓 신고 환자. 여기 4명 관련. 이 4명. 4명. 4명만 감명이 있어요. 감면이. 다른 건 없어요. 신고하지 않은 거 그런 건 없어요. 거짓 신고만. 4명만. 그리고 두 번째 단독으로 최초로 신고한. 최초로 자진 신고를 해야 돼요. 자수해야 돼요.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 신고다. 세 번째 성실 협조해야죠. 이렇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면제, 조사 전이었으니까 거짓 신고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단독으로 최초로 해야 돼.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 신고, 자수해라. 그리고 성실 협조해라. 면제. 이제 조사가 시작됐대요. 요 3가지가 공통으로 요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은 공통. 근데 조사가 시작된 후 요것 때문에 하나의 요건이 더 추가되죠. 여기서는 4번째가 뭐냐면 증거 불충분. 조사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대요. 불충분하대. 그래서 얘한테 과태료 때리기가 힘들대. 그럴 때 얘가 도와줬을 때 50% 까줄게 그거지. 이미 얘가 자수를 안 했어도 과태료 충분히 때릴 수 있대요. 증거가 충분해서. 얘가 자수한 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아, 복잡하다고 이게. 응? 신설된 거니까. 요약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쓸 필요는 없겠죠. 사실은 요약집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요것만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왜 이게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신고인지 이런 거예요. 갑, 매도인, 병, 매수인, 매매계약책이란 거고, 이걸 을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개한 거고, 중개거래, 얘가 요구한 거예요. 거짓 신고를 얘가 요구했어. 얘는 방조를 했고, 얘가 거짓 신고를 요구해 오니까 어떻게 해? 거짓 신고를 한 거에 해준 거예요. 낮게 신고해 줄게. 그래, 해준 거. 중개거래니까 얘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기업공인중개사가. 근데 요구하니까 거짓말로 낮게 신고해 줬어요. 이렇게. 얘는 방조했고. 그러면 과태료 한번 때려볼게요. 얘 요구했대 얼마? 500. 방조했대 얼마? 500. 거짓 신고 얘가 했대요. 요구해서 했대 얼마? 100분의 5. 누구든지라죠. 누구든지. 요구를 했어도 거짓 신고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다.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 취득가액 100분의 5. 세다고 과태료가. 이런 상황. 근데 이 3명 중에서 단독으로 최초로 자수한 그 사람만 해주겠대요. 감면을. 감경이든 면제든 그 사람만. 한 명만. 왜 그러냐면 얘네 둘이 짜고서 했다? 그러면요, 얘네들 감면인데 얘만 과태료 올 수 있어요. 얘가 요구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자수하자. 둘이 자수했대. 얘네들은 감면이고 나만 과태료 맞는 거라고. 아, 이거 황당하지. 이거 진짜 쫓아가서 확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적어도 짜고 하는 건 막아야지. 짜고 하는 건. 그러니까 셋 중에서 한 명만 해줄게. 한 명만. 단독으로 최초로. 안 그러면 적이 없으면 둘이 같이 골탕 먹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한 명을.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최초로 자진신고한 사람만 그렇게 해주겠다. 됐고. 요약집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그 다음 77번에 3번 5번 지문이죠. 이제 3번 4번 봤죠? 5번 신고원청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얘를 제출하지 않았다. 얼마다? 3천만 원. 이제 취득세 3배는 보이면 바로 X. 아예 없어졌어. 이제 거짓 신고하면 100분의 5잖아요. 그리고 됐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6월 달에 다시 바뀌면 다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해야 된다. 이게 아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올해는. 그래도 기출문제만 잘 보고 계시면 된다. 어렵게 안 나올 테니까. 올해 출제위원도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막 법이 바뀌고 그러면 문제를 잘못 낼 수 있잖아요. 본인이 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러면 또 막 이재기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쉽게 내는 거예요. 쉽게. 내년에는 몰라도 올해까지는 쉽다. 자, 78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죠. 허가에서 일단 기준 면적은 외우셔야죠. 자, 토지거래 허가, 토지를 많이 사야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사면 투기가 안 된다. 이게 투기를 막는 건데,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 받은 거예요. 초과할 때. 많이 사야 투기가 되니까. 그러면 해보면 이것도 일단 어떻게 나누죠? 나눌 때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으로 나누죠.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 외의 지역으로 나눠보자. 일단 그럼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노 그리고 미지정구역 이렇게 있죠. 제가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이거는 공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맞다. 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좀 탄원 좀 내주세요. 탄원 좀 돌아가라고. 주상공동 미지정. 자, 이제 왜 나눈 건데요? 이거를 다르니까 도시지역과 도시 외의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다르다 뭐죠? 상이하다. 상업지역 200이다. 그래서 상이하다. 상이하다. 다르잖아요. 도시지역 도시 외의 지역은 다르다. 상이하다. 상이하다. 그리고 하나 또 우리가 아는 거 있어. 녹십자. 녹십자 알잖아. 녹십자. 녹십자 많이 들어봤잖아. 녹십자. 녹백이겠죠. 녹십자. 또 뭐 알죠? 도깨비. 공유. 공업지역 660. 공유. 공유 있잖아. 공유. 도깨비. 공유 660. 그리고 미지정 구역이라고 돼 있다고요. 구역.
얘는 90. 구역이니까 얘만. 구역이니까 90. 90. 자, 이거 못 외우면 어떻게 된다? 주가 이씨. 주가 이씨. 이게 욕하면 안 되니까 좀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주가 이씨. 그럼 이제 이거 외웠으면 얘는 껌이다. 이제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쉽잖아요. 위에 게 어렵지. 사실 얘도 어려운데 얘가 어렵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워진 거예요. 그죠? 다시 정리해보면 일단 도시지역, 도시 외의 지역을 나눠야 된다. 왜 나눴냐면 상이하다, 다르다, 상이하다. 상업지역 200, 상이하다. 녹십자, 녹십자 100이겠죠. 녹백. 그리고 공유, 도깨비, 공유 660, 공유 탤런트, 공유, 요즘 대세남, 공유. 구역이니까 90. 그리고 못 외우면 주가이씨, 주가이씨. 그리고 250, 500, 10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외울 수 있다, 충분히. 그럼 답은 5번이죠. 5번. 임야 1000. 250 농지 임야잖아요. 농지 임야 곱하기 20해서 이렇게 된 거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 79번은 토지거래 허가 옳은 거. 자,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시장구수구청장이에요.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권자잖아요. 그렇죠? 시장구수구청장이 허가 불허가 해주는 거고. 1번 틀린 거고.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시장구수구청장이지. 2번 허가구역 지정은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05 15일이 아니라 5일. 허가 불허가 처리 기준이 15일이죠. 처리 기준이 15일이고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그리고 유상만 허가 받는 거잖아요. 무상은 아니라고. 무상. 다만 무상 증여는 허가 안 받는데 부담부 증여다. 그런 건 받아야지. 부담부 증여는. 유상과 유사하니까 매매랑 유사한 것들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뭐 대물 변제, 유저당 이런 것들은 받는 거. 무상 관계없이 틀린 거예요. 4번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되죠. 경매는 안 받아도 돼. 경매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럼 경매 시에 농취증은요? 발급받아야 돼요. 농취증은 발급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돼요.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가 면제가 된다. 혹시 이건 아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설명드렸나? 경매 허면유한 거. 경매 허면유. 경매는 우리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우리에게 유리한 거. 뭐가 유리하면 분납 인정 안 돼요. 명의자 변경 인정 안 돼요. 또 수의계약 쇼 붙이는 거 인정 안 돼요. 그럼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돼요 안 돼요? 유리한 거 인정 안 돼요. 경매는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뭐가 유리하다고요? 분납 유리한 거, 명의자 변경, 수의계약 그런 거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경매는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게 인정이 안 돼요. 경매는. 근데 뭐는 되냐면 경매 허면유니까 토지거래 허가만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 요건 잘 나온다고. 경매 허면유 토지거래 허가는 면제가 되고요. 나머지 유리한 건 인정이 안 돼요. 됐나요? 야, 된 거 아니에요? 경매 허면유 우리에게 유리한 거 인정이 안 돼요. 된 거예요. 됐다고 좀 해주세요. 야, 된 거예요. 대슈 어쨌든 된 거예요. 답은 5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하죠. 이행명령 3월 3개월 이내 기간이고. 그래서 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그래서 이의제기할 때는 30일이죠. 이게 보통 이 토지거래 허가에서 잘 모르면 다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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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네, 30일짜리가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제기하는 거. 이행명령이 3월, 이의제기 30일, 33 들어가는 거 33, 30일. 또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 이튿날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회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용의무 기간 내에 계속 부과하는 거죠. 이용의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고. 그죠? 또 이행명령을 이행해도 새롭게 부과하지 않는다고요. 이미 부과한 건 징수해도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용의무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번. 4년이다. 4번까지.
그럼 5년짜리도 있나요? 있죠. 5년짜리도. 뭐가 5년이죠? 현상보존. 현상보존 5년. 원래 이용의무기간은 2년이잖아요. 이용의무기간이니까 2년. 잘 모르면 그냥 2년. 이용의무기간 2년. 근데 사업자 보이면 4년. 현상보존은 5년. 현상보존. 현상보존 왜 5년이다? 오자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보면 현상보존은 5년이다. 현상보존. 여기 오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오자 보이잖아 이거. 이제 5년 이게 5년 현상보존 5년 이거 보이고 이거 뭐야 보인다 이거. 현상보존 5년 5년. 이용의무기간 2년. 사업은 4년. 현상보존 오자가 보이잖아 이거 5년. 그거.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10% 범위 내에서. 근데 10%짜리도 있고 7%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막 장난 아니지고. 그죠? 그래서 방치한 거. 또 임대, 자기가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거. 임대. 또 뭐 있죠? 승인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목적 변경해서 막 이용하는 거. 잘못 이용하는 걸 오용이라고 불러요. 원래 변경할 때는 승인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변경해서 막 잘못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용한다. 잘못 이용한다. 그리고 기타 있는 거죠. 그러면 방치는 몇 프로? 방치는 10%. 여기 방치이라고 방치 보이잖아. 10%. 방치 10%. 임대 여기 7자 보이잖아. 7자. 임대 7%. 7%. 오용은 당연히 5%죠. 오용은. 기타 몇 프로? 7%. 외울 수 있다. 충분히. 저도 외웠는데. 너도 외울 수 있지. 네? 방치 10%, 임대 7%, 오용 승인받지 않고 목적 변경해서 잘못 이용한 거 오용 5%, 기타 7%. 최선을 다해서 외워봐야 된다. 이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 아니 근데 분명히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 여러분은 죽어. 이거 하나 알고 들어갈 것 같아. 그거 하나 달랑 하나 알고선 마음 편안하게 들어가면 되지 뭐. 그거 하나 알면. 그거 하나도 안 게 어디야. 답은 5번이고 80번. 이제 옛날에 외국인 토지법이 이제 특례로 들어와 있죠. 특례로. 이것도 바뀐 게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게 바뀐 것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지금 이게 바뀐 것만 없으면 되는데 바뀐 거 뭐냐면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어서 토지만 적용됐다고요. 이제는 아니라고. 부동산 등이에요. 등. 토지 또 건축물 다 적용돼요. 근데 또 토지만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특이하게. 자, 먼저 계약이래요. 계약으로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해요. 이거 부동산 등이에요. 토지만이 아니라. 그러면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래요. 신고관청 찾아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 거래 신고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하지만 500만 원이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는 이 계약은 법조문에 뭐라고 되냐면 계약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매매는 빼래요.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요. 매매가 아닌 증여나 교환을 말한다. 얘는 이 계약은. 매매 계약 체결했으면 외국인도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신고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인이 토지 거래 허가 받았으면 또 별도의 허가도 필요 없어요. 외국인도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드릴 이 특례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하는 것도 아닐 때 그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계약은 매매가 아니다. 매매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그리고 매매일 때 신고하지 않으면 그때는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얘는 특례상의 신고니까 그냥 300만 원이에요. 외국인 300만 원. 그리고 이제 계약이 아니래요. 계약 외, 경매, 상속 그런 거예요. 주로 경매다. 이렇게. 그러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물론 토지만도 아니죠. 토지, 부동산 등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래요. 이거. 헷갈리니까 대상물을 미리 적어놔야 돼. 얘도 부동산 등이고 토지만이 아니에요. 얘도 부동산 등이에요. 토지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다 적용된다고. 부동산 등. 6개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고. 그 다음 세 번째, 계속 보유 신고. 한국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뀐 거, 얘도 부동산 등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부동산 등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토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 부동산 등. 작년까지는 다 토지였는데 부동산 등. 건물도 다 적용되는 거고. 물론 부동산 등을 파는 건 적용이 안 돼요. 취득만 적용되고 있는 거지. 예, 취득만. 자, 이거는 외국인으로 변경됐대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변경된 날부터 마찬가지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게 이거죠. 원칙 60일일 때 300만 원. 그래서 M60 300만 원 이렇게 하죠. M60 람보가 들고 다니는 기관총 M60 얼마다? 300만 원이다. M60은 300만 원. 람보 외국인이잖아요. 람보 외국이니까 M60 300만 원. 60일 300만 원. 나머지는 6월에 100, 6개월 100만 원이니까. 빨리 읽어보는 거죠. 6월에 100 하는 거. M60 300만 원, 6월에 100.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 게 계약일 때 야생문근이래요. 야생문근이라는 네 가지 구역, 지역이라면 이거 아니 토지만, 이때는 토지만이에요. 이때는 토지만. 야생문근일 때는 이거는 토지만 적용된다는 거. 다른 건 다 부동산 등이었는데 얘는 토지만. 이때는 사전 허가를 받아라.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위반이고 그 계약은 무효,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야생생물 특별구역, 생태경관보존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야생문근일 때는 뭐 해라? 허가 받아라.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위반이고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다른 것들은 다 부동산 등 야생문근일 때는 토지만 적용되고 그 대상물도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뭐 크게는 많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기억 볼게요. 생태경관보존지역이니까 야생문근이에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되죠. 허가 안 받으면 효력 없다.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으면 이런 허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중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이런 신고 필요 없는 거고. 또 외국인이 토지거래가 받으면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고. 이거 이 특례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지 얘가 먼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거 먼저 했으면 그거 하면 된다고요. 그거. 니은 경매면 60일이 아니네 6개월 계약 외니까 6월에 100. 디귿 상속도 계약이 아니네요. 6월에 100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죠? 과태료니까. 계약일 때는 M60 300만 원. 계약이 아니면 6월에 100.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맞고 리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대요. 그러면 별도의 신고를 또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된다고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그것만 받으면 된다고요. 이 특례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야생문근일 때만 토지. 물론 토지만 적용되는 거 한 가지 더 있어요. 상호주의. 외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토지 소유권 취득하면 우리도 제한하는 거. 상호주의도 토지만 적용돼요. 상호주의도. 토지만 적용되는 거 두 가지. 야생문근일 때 토지. 상호주의도 토지만. 다른 건 다 부동산 등 적용되는 거고. 그렇게 됐고. 자. 이제 경매랑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남았네요. 이거 20분이면 끝나는데. 20분이면. 금방 하면 되는데. 5분만 쉬었다가 3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금방 끝날 수 있는데. 힘들다 그러면 안 돼.